1950년 6월, 전쟁은 한반도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수많은 마을이 불타올랐고 평화롭던 집들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가족들은 총성과 폭격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잃고 형제는 서로를 부르짖으며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삶을 파괴했습니다. 길가에는 삶의 흔적 대신 무너진 벽돌과 연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것은 포성, 울음, 그리고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남긴 것은 깊은 상처와 끝없는 잿더미, 한 세대 전체가 감당해야 할 아픔과 상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기보다 깊은 허물을 느껴야 했습니다. 총성이 멈추고 포성이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잿더미뿐이었습니다. 거리마다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벽은 무너져 내렸고 창문은 깨져 바람만이 휘몰아쳤습니다. 어제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마을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건 흙먼지와 함께 흩어진 교과서, 조각, 찢어진 옷가지, 그리고 버려진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그처럼 부서지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작은 보퉁이를 등에 짊어진 채 끝없이 이어진 피난 행렬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는 혹여라도 길에서 놓칠까 아이의 손목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진 고향을 뒤로 한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 속에 담긴 것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내일은 나아질까 하는 불확실한 물음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조차 구하기 어려웠고 겨우 손에 들어온 것은 감자 몇 알 혹은 시든 풀잎이 전부였습니다. 피난민들은 길가에 움막을 치고 모닥불 위에서 풀죽을 끓여 연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늘 배를 움켜쥐고 울었고 어른들은 그 울음을 외면한 채 불 앞에서 멍하니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떤 날은 눈앞에 아이에게 줄 것이 없어 부모가 먼저 굶어야 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찢어진 군용 담요를 걸치거나 버려진 천 조각을 꿰매어 만든 옷이 전부였습니다. 혹한의 겨울, 얇은 옷으로 떨며 밤을 지새우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불을 피우려 해도 뗄감이 없었습니다. 나무 대신 종이나 헌옷을 불태우며 한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다 병으로 쓰러지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정처 없는 길 위에서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끝없는 행렬 속에서 서로의 손만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믿음 하나로 피난민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때는 평범했던 농부, 상인, 교사, 아이들 모두가 한순간에 삶을 잃고 낯선 길 위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웃음을 잃은 아이들의 얼굴은 너무도 일찍 철이 들어버렸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고향에 두고 온 집과 밭을 그리워하는 슬픔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어머니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한 줌의 보리쌀을 나눠주며 서로에게 남은 음식을 건네며 이름 모를 사람들끼리도 나누고 도우며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절망의 길 위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그렇게 작게 타올랐습니다.
폐허 속의 삶은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후의 세대가 다시 학교에 가고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피난민들이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서로를 붙잡던 손길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고통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안고도 사람들은 살아냈습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서 다시 집을 세우고 잿더미 위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피난민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잃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살아남았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 가장 무서운 적은 총성과 포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힌 것은 끝없는 배고픔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황폐해진 땅은 곡식을 키울 수 없었고 타버린 들판에서는 수확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빈 창고와 쓸쓸히 흩어진 나달 몇 개만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씹었고 산에서 캐낸 풀뿌리를 삶아 연명했습니다. 먹을 것이란 이름조차 붙이기 힘든 것들이 밥상이 되었고 그것조차 구하지 못한 날은 맨물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배고픔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이들이 바닥에 쓰러져 울고 울 힘조차 잃으면 조용히 눈만 굴리며 어머니 품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자신은 참을 수 있어도 아이의 배고픔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한 숟가락이라도 더 아이에게 먹이려 했고 어머니는 자신이 먹을 몫을 줄여서라도 아이의 입에 조금이라도 넣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부모들은 아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부모의 가슴 속에서는 피가 흐르듯 눈물이 흘렀습니다. 굶주림은 사람들을 변하게 했습니다. 착하던 이웃이 남의 밭에서 몰래 감자를 캐가기도 했고 길가에서 주운 음식 찌꺼기 한 줌을 두고 다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서로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밤 사람들은 텅 빈 뱃속을 부여잡고 떨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병에 걸려 눈을 감는 일도 많았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라는 울부짖음이 밤마다 들려왔고 그 소리는 이웃의 가슴에도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산에 올라 나무 뿌리를 캐고 어떤 이는 강가에서 풀잎을 베어 말려두었습니다. 때로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밀가루 자루가 구세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하얀 밀가루를 물에 타죽을 쑤어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 사람들은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 그릇의 죽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배고픔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나눔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굶주렸지만 옆집 아이가 쓰러진 것을 본 이웃은 자기 몫을 떼어내 건네주었습니다. 그 작은 나눔은 피폐한 삶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연대와 나눔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하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은 사람들에게 잔혹한 시련이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낸 자리가 오늘의 한국을 세운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굶주림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서로를 나누고 지켜주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빼앗아간 것은 집과 땅 그리고 가족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무너진 마을의 돌무더기 옆에 사람들은 작은 움막을 세웠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스며드는 허술한 집이었지만 그곳은 곧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서로 모여 흙을 이기고 지푸라기를 엮으며 가족 단위로 이웃끼리 힘을 합쳐 다시 지붕을 덮었습니다. 어제까지는 피난민이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집을 세우는 건축가가 되었고 내일은 밭을 일구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느리고 고단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그 어떤 무너진 벽보다도 단단했습니다. 학교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모든 교실을 불태웠지만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헐벗은 아이들을 모아 나무 판자를 책상 삼아 앉혔습니다. 찢어진 교과서 조각을 모아 붙였고 글씨가 지워진 공책 위에 다시 연필로 꾹꾹 눌러 적어 내려갔습니다. 교실의 지붕은 하늘이었고 칠판은 그저 거칠게 다듬은 나무 판자였지만 그 안에는 더없이 값진 배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 살아남은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낡고 해진 옷은 기워서 다시 입었고 이웃끼리 바느질을 도우며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나려 했습니다. 곡식 한 줌도 귀하던 시절 남은 밥을 나누고 병든 아이를 함께 돌보며 공동체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살아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힘든 노동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논밭을 거들면서도 친구와 장난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지친 어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더 나은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부모 세대의 다짐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조금씩 세워졌습니다. 길바닥에서 움막이 늘어났고 논과 밭에는 서서히 푸른 싹이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엔가 장터의 작은 상점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시 마을을 채웠습니다. 삶은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은 길었지만 희망은 더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땀을 흘렸고 그 땀방울 속에서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아이들의 글씨는 점점 또렷해졌고 낡은 옷 위에 덧댄 바느질 자국은 그들의 끈질긴 생존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마음속의 희망만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한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돌무더기 위에서 움막을 짓고 빈논에 씨앗을 심고 폐허 속에서 교실을 열며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희망은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깊은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목소리는 지금도 들려옵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우리의 눈물과 땀 위에 내일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 믿었다. 1950년대의 한국은 한마디로 폐허 위의 나라였습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삶은 여전히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매일이 버텨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고 쓰러지면 서로의 손을 잡아 세웠습니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을 희망으로 바꾸어 미래를 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흙바닥에서 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은 부모들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해진 옷을 기워 아이를 따뜻하게 감쌌고 아버지는 헐벗은 땅을 갈아엎으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열매를 맺으리라는 믿음 하나로 땀을 흘렸습니다. 강인함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절망을 견디는 인내였고 작은 희망을 붙잡아 내일을 꿈꾸는 끈기였습니다. 때로는 한 끼 식사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했고 겨울을 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땔감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 고단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웃음을 건네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 시대의 청년들은 나만 살겠다는 마음보다 내 이웃도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그 정신은 이후 경제 개발과 사회 변화 속에서도 이어져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함께 사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난 속에서도 배우고자 했습니다. 칠판 대신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교과서 대신 서로의 노트를 빌려가며 공부했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로 가는 희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급여 대신 쌀 한 돛박을 받으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도 지우개조차 없이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그 작은 글자 하나하나가 나라를 다시 일으킬 힘이 되었습니다. 강인한 사람들의 삶에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을 지키려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그 눈물과 땀으로 지켜낸 세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인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허기와 추위, 잿더미 속에서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인간이 어디까지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도 다시 일어섰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희망을 만들었다. 그 강인한 정신이 있었기에 한국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의지를 기억하며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내 전쟁의 상처보다 더 강했던 것은 사람들의 끈기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50년대 한국을 지탱했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너무도 깊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을은 불타 잿더미가 되었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땀을 흘리며 미래 세대를 위해 흙을 갈고 씨앗을 심고 교실을 세웠습니다. 그 희망의 불씨는 점점 커져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을 넘어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룬 나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는 모두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세대의 희생과 끈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50년대의 한국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진 의지와 희망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분명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세워진 희망은 우리 민족이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잃어도 다시 세우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며 절망 속에서도 내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힘이다. 전쟁은 우리에게 아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희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물이 있었기에 웃음을 소중히 알게 되었고 절망이 있었기에 희망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낸 경험은 오늘의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일어섰다. 1950년대의 어둡고 가난했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정신과 끈기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시대를 살아낸 이들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들의 희망과 꿈이 모여 세워진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의 후손으로서 또 다른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전쟁의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민족, 바로 그것이 한국인의 이름이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